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장질환이 있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지요.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콩팥, 신장인데요. 이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시키고 혈액을 여과하고 호르몬 생성, 전해질 및 체액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역할들을 하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장이 나빠지게 되면 노폐물을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신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신장 질환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음식들과 영양소를 절대 조심해야 하는데요. 병원에서도 식이요법에 관한 내용을 환자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는 다량의 단백질, 나트륨, 칼륨, 인과 같은 영양소 섭취를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영양소가 적으면서도 신장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장 질환에 좋은 음식 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좋다는 음식이 신장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는 데 좋은 식품인지, 신장 질환이 발생했을 때 먹어도 좋은 식품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끔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을 소개했지만 오히려 신장 질환자에게는 좋지 못한 식품들이 여럿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이 아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식품, 즉 좋지 못한 영양소를 피하면서도 신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 이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식품들은 신장 질환 초기, 1기, 2기 정도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신장질환이 심한 분들은 병원에서 안내한 식이요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질환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백질, 나트륨, 인, 칼륨과 같은 영양소라고 했는데요. 신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영양소가 쌓이면서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양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장질환 초기 1, 2기를 기준으로 단백질은 몸무게 킬로그램당 0.8g 이하로 섭취, 칼륨은 하루 2000mg 미만, 인은 700mg 미만, 나트륨은 15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많아 피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좋지 못할까요? 과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신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한 영양소 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너무 줄여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5g, 나트륨 55mg, 칼륨 50mg, 인 65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양파인데요. 양파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기로 유명하지요. 특히 생으로 섭취하면 신장질환 환자에게 좋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양파의 주요 활성 화합물이 항염증과 해독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파 2분의 1개 양에는 나트륨이 3mg, 칼륨이 110mg, 인이 3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연구에서도 마늘은 염화수은, 즉 중금속에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신장 손상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에는 천연 질병 퇴치제로 알려진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알리신인데요. 이 알리신 성분이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한쪽 약 3g에는 나트륨이 1mg, 칼륨이 13mg, 인 4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신장질환 환자에게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건강한 지방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고 항염증 효과, 혈압 조절, 혈당 관리 등에도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종종 염증과 관련이 있고 고혈압은 신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장질환 환자 중 일부는 당뇨병을 동반하기도 하고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으로 신장질환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올리브 오일,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큰술에는 나트륨이 1mg, 칼륨이 1mg, 이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배추인데요. 이 양배추에는 식물 화합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인돌3 카비놀, 글루코시놀레이트,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함유되어 있어서 간에서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간에서 1차적으로 독성 물질을 해독함으로써 2차적으로 걸러내는 신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을 줄이고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50g에는 나트륨이 7mg, 칼륨이 60mg, 인 9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리류, 크랜베리, 라즈베리, 딸기, 산딸기,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보통 과일들에는 칼륨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서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 베리류 과일을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의 함량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베리류 과일들은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2분의 1컵 양에는 나트륨이 4mg, 칼륨이 63mg, 인 6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도 조심해야 하고 일부 환자에게는 오늘 알아본 식품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오늘 알아본 식품들은 신장질환 초기분들에게 좋은 식품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질환 3, 4기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증상의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담당 의사와 병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안내한 식이요법과 지침을 잘 따라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